여보, 우리 돈 없어졌어요. 그날 새벽 남편에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0년 넘게 공공기관 사회복지사로 성실하게 일하며 모은 퇴직금, 그중 상당 부분이 단 몇 분 만에 증발했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저는 그저 독거노인 도시락 배송을 확인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고작 QR코드 하나 찍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한 번의 클릭이 우리 부부의 노후를, 가족의 평화를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처음엔 정말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는 수십 년간 사기 피해자들을 상담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나는 절대 안 속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도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2023년 2월 어느 금요일 제 인생에서 마지막 출근 날이었습니다. 구청 현관을 들어서는데 후배들이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더군요. 김 과장님, 30년 넘게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1990년대 초반부터 이곳 충청 지역의 한 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엔 말단 실무자였죠. 책상 하나 달랑 주어지고 민원인들 상담부터 시작했어요. 그때가 30 초반이었으니까 어느덧 30년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팀, 긴급복지 담당까지 안 해본 부서가 없었습니다.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구, 독거노인 사례 관리만 해도 정말 많은 케이스를 다뤘죠. 김 과장님 아니면 안 돼요. 동료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년입니다. 사무실을 정리하는데 서랍 깊숙이서 낡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몇 년 전 사기 피해 예방교육 자료였어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였습니다. 절대 모르는 사람 계좌로 송금하지 마세요. QR코드 함부로 찍지 마세요. 빨간 펜으로 밑줄까지 그어놨더군요. 그걸 보면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절대 안 당하지. 퇴직금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들어와 있었어요.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30년 넘게 매달 월급에서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남편 퇴직금도 있고 해서 노후 준비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했죠. 집에 돌아오는 길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남편이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더군요. 왔어?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요즘은 대화가 거의 없었어요.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이었어.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녁을 차려놓고 같이 먹자고 했지만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목이 메더군요. 30년 넘게 일했는데 집에서는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습니다. 큰딸 민지는 명절에도 잘 안 옵니다. 결혼하고 나서 왠지 서먹해졌어요. 작은 아들 준수만 가끔 전화하는 정도고요. 엄마는 맨날 일만 했잖아. 민지가 몇 년 전에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뭘 하지? 아침에 일어나도 출근할 곳이 없다는 게 막막했습니다. 30년 넘게 복지과 김 과장으로 살았는데 이제 저는 누구일까요? 그냥 62 먹은 집에서 빈둥거리는 할머니일 뿐인가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남편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저는 거실 소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일어나서 아침 차리고 남편 밥 챙겨주고 텔레비전 보고 점심 먹고 또 텔레비전 보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2주쯤 지났을까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보, 나 뭐 좀 해야겠어. 뭘? 봉사활동 같은 거. 맘대로 해. 남편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본 게 아파트 주민센터 자원봉사였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는 꽤 큰 편이어서 주민센터가 잘 되어 있었어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붙어 있더군요. 경력 무관, 누구나 환영 그 문구를 보고 신청했습니다. 3월 중순쯤이었을 겁니다. 처음 봉사 나간 날 주민센터 담당자가 이력서를 받아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김영숙 씨 경력이 대단하시네요. 구청 복지정책과에서 30년 넘게 계셨어요? 그냥 평범하게 일했어요.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전문가시잖아요. 저희가 행운이네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 제 경력을 알아봐 주니까요. 집에서는 아무도 관심 없었는데 말입니다. 도시락 배달은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했습니다. 독거노인 댁을 방문해서 도시락을 전달하고 안부를 묻는 일이었죠.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람찼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도 오셨네요. 80대 할머니 한 분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혼자 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남편은 오래전에 갔고 자식들은 멀리 살아. 그 말이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저도 결국 이렇게 되는 걸까요? 자식들과 떨어져서 혼자 도시락 받으면서 사는 날이 올까요? 집에 돌아오면 남편은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오늘 봉사 어땠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준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준수야, 엄마 요즘 봉사활동하는데 보람차. 그래. 그거 좋네. 근데 엄마 나 바빠서 끊을게. 전화를 끊고 나니 허전했습니다. 민지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민지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저 지금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30년 넘게 남을 도우며 살았는데 정작 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봉사활동만큼은 계속했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낙이었으니까요. 4월 초순, 봉사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목요일 오후였고 주민센터 자원봉사실에는 도시락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다른 봉사자 서너 명이 명단을 확인하며 분류하고 있었어요. 오늘 물량이 많네요. 옆에 계시던 60대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20분 넘으시나 봐요. 저는 명단을 받아들고 확인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김 선생님? 돌아보니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와이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친근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손에는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 기억하세요? 이름표를 보니 이지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지훈? 이름은 익숙한데 얼굴이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미안한데 어디서? 오래됐죠. 한 10년쯤 됐나? 구청이랑 협력하던 복지관에서 일했었어요. 복지관, 그제야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10년 전쯤 제가 구청 복지정책과 주무관으로 있을 때 협력 복지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복지관도 그중 하나였고 거기 젊은 상담원 중에 이지훈이라는 이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다. 지훈 씨, 근데 여긴 어쩐 일이야? 저도 요즘 여기서 봉사해요. 어르신들 스마트폰 교육이랑 디지털 기기 사용법 알려드리는 거 하고 있어요. 그래. 착하네. 근데 복지관은 그만뒀어? 그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건 좀 복잡한 사연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이 있으니까요. 복지 일하다 보면 번아웃도 오고 그만두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 앞으로 같이 봉사하게 생겼네. 잘 부탁해. 네 선생님,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그날 이후 지훈 씨와 자주 마주쳤습니다.
도시락을 배달하러 가면 지훈 씨는 어르신들 옆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카메라 아이콘 보이시죠? 친절하게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훈 씨 참 착하네요. 동료 봉사자 아주머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젊은 사람이 착해. 어느 날 지훈 씨가 자판기 커피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드세요. 오늘 날씨 쌀쌀하죠? 고마워. 근데 나한테 선생님이라고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선생님은 제 인생 선배시잖아요. 저 예전에 선생님한테 배운 게 많아요. 배운 게 뭐가 있어? 복지 일할 때요. 선생님이 구청에서 오셔서 사례관리 교육해 주셨잖아요. 그때 감명 깊게 들었어요. 그랬나요? 기억이 잘 안 났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누구도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봉사가 끝나면 주민센터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기도 했어요. 지훈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습니다. 사실 제가 복지관에서 안 좋게 나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오해가 있었어요. 횡령 의심을 받았거든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횡령? 갑자기 10년 전 일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복지관에서 후원금 횡령 사건이 있었고 제가 구청 담당자로 조사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때 20대 후반의 젊은 상담원 한 명이 연루됐었고 지훈 씨가 그때 네, 근데 진짜 억울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안 했는데 증거가 애매하다고 그냥 사직 처리됐어요. 선생님도 그때 조사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때 조사 결과로는 증거 불충분이었지만 복지관 측에서 자체적으로 사직 처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그 복지관은 한동안 감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미안해. 그때 내가 좀 더 꼼꼼히 조사했어야 했나 봐. 아니에요. 선생님 잘못 아니에요. 지훈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차피 다 지난 일이에요. 저도 이제 다 잊었어요. 요즘은 이렇게 봉사하면서 새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하니까 보람차요. 저는 그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요. 젊을 때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지금 어떻게 사는가 아닐까요? 지훈 씨, 앞으로 잘 될 거야.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날 이후 저는 지훈 씨를 좀 더 챙겨주게 됐습니다. 점심 도시락을 싸올 때 하나 더 싸서 지훈 씨 것도 챙겨주고 봉사 끝나고 차 마실 때 제가 계산하고 젊은 사람이 고생하네 그렇게 말해주곤 했습니다. 지훈 씨는 감사하다며 절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부모님 일찍 여의어서요. 선생님이 진짜 엄마처럼 느껴져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집에서는 자식들이 저를 멀리하는데 이렇게 따르는 젊은이가 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5월 중순쯤이었을 겁니다. 지훈 씨가 제게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독거노인 도시락 배송 추적 시스템 아세요? 그게 뭔데? 요즘 주민센터에서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대요. 도시락이 제대로 배달됐는지 QR코드로 확인하는 시스템이요. 아, 그런 게 있어? 네, 근데 아직 다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선생님이 베테랑이시니까 한번 써보시고 다른 봉사자분들한테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 좋은 시스템이네. 그럼 나한테 설명 좀 해줄래? 그럼요, 간단해요. 지훈 씨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주민센터 로고가 있는 QR코드가 떠 있었습니다. 이렇게 QR코드를 찍으면 배송 완료 확인이 되고 어르신들 안부도 자동으로 등록되어 일석이조죠. 오, 요즘은 이런 것도 다 있네. 선생님 휴대폰으로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 근데 나 이런 거 잘 몰라. 아니에요. 선생님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때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복지관 출신이고
봉사자고 젊은이가 친절하게 알려준다는데 뭘 의심하겠습니까? 저는 지훈 씨가 시키는 대로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5월 넷째 주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날따라 도시락 물량이 많았습니다. 주민센터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어르신들이 25분이나 되세요. 봉사자분들 고생 좀 하시겠어요. 저는 서둘러 도시락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명단을 보니 익숙한 이름들이었습니다. 김춘자 할머니, 박영식 할아버지, 이순덕 할머니, 제가 한 달 넘게 배달하면서 친해진 분들이었죠. 선생님, 오늘 저랑 같이 동 돌까요? 지훈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우리는 도시락 상자를 들고 아파트 동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105동 김춘자 할머니 댁에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왔어요? 할머니, 오늘 건강하세요? 그럼 선생님 덕분에 잘 지내지. 도시락을 전달하고 나오는데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배송 확인 시스템 기억하시죠? 응, 그거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래요. 한번 해보세요. 지훈 씨가 휴대폰을 꺼내서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QR코드가 떠 있었고 위에 주민센터 도시락 배송 확인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이거 찍으면 돼? 네, 카메라 켜서 찍으시면 자동으로 앱이 실행되어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훈 씨가 들고 있는 QR코드에 휴대폰을 갖다 댔습니다. B- 소리가 나면서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더 편리한 서비스를 위해 배송관리 앱을 설치하시겠습니까? 파란색 설치 버튼이 보였습니다. 이거 설치하면 돼? 네, 설치하시면 앞으로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앱을 설치하는 게 맞나? 그냥 확인만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지훈 씨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아요. 저도 깔았어요. 주민센터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민센터 로고도 보였고 지훈 씨도 이미 사용하고 있다니까 안심이 됐습니다. 저는 설치 버튼을 눌렀습니다. 톡, 설치 중. 로딩바가 움직였습니다. 한 30초 정도 기다렸을까요? 설치 완료. 됐네? 네, 이제 다 되셨어요. 앞으로는 이 앱으로 배송 확인하시면 돼요. 고마워, 지훈 씨. 우리는 다음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오후 25분의 어르신 댁을 다 돌았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건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응,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고 밥을 데우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배송관리 앱 권한 설정을 완료해 주세요. 권한 설정? 저는 휴대폰을 열어봤습니다. 앱 아이콘을 눌렀더니 여러 가지 권한 허용 화면이 떴습니다. 통화 권한 허용 문자 메시지 접근, 허용 연락처 접근, 허용 위치 정보 접근 허용. 왜 이렇게 많은 권한을 요구하는지 이상했지만 그냥 전체 허용을 눌렀습니다. 귀찮았거든요. 권한 허용 완료.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저녁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밤 10시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방에 들어가 있었고 저는 혼자 거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요즘은 같은 방을 쓰지 않았거든요.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휴대폰 안에서 무언가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걸. 제 모든 정보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그리고 몇 시간 후 제 인생이 무너질 거라는 걸. 새벽 4시 30분 휴대폰 진동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눈을 비비며 화면을 봤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은행 고객님 계좌에서 50만 원이 출금되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50만 원? 제가 뭘 샀나? 잠이 확 깼습니다.
다시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또 진동이 왔습니다. 은행 고객님 계좌에서 100만 원이 출금되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00만 원? 이게 무슨 일이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딩-딩-딩-. 150만 원 출금, 200만 원 출금, 300만 원 출금. 화면이 문자로 가득 찼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쿵 마이너스. 타일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이 계속 진동했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휴대폰을 주워들었습니다. 문자가 계속 쏟아졌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해도 끝이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야 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손가락이 미끄러졌습니다.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남은 시도 2회.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아, 왜 안 돼? 저는 소리쳤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다시 눌렀습니다. 또 틀렸습니다. 남은 시도 1회, 계정 잠김까지 한 번 남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손을 닦고 천천히 다시 눌렀습니다. 한 자리씩 정확하게 로딩 화면이 떴습니다. 3초가 3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앱이 열렸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보였습니다. 잔액 580만 원. 제 통장에는 분명 3천만 원이 넘게 있었는데 손가락으로 세로 고침을 눌렀습니다. 잔액 530만 원. 다시 눌렀습니다. 잔액 480만 원. 숫자가 제 눈앞에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저는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거래 내역을 눌렀습니다. 알 수 없는 이름들이 가득했습니다. 김땡땡 50만 원 출금. 이땡땡 50만 원 출금. 박땡땡 100만 원 출금. 50만 원씩, 100만 원씩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피가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소파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야 해. 떨리는 손으로 은행 번호를 눌렀습니다. B-. 고객님의 전화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동 안내 멘트가 너무 느렸습니다. 빨리, 제발, 빨리. 저는 화면의 버튼을 마구 눌렀습니다. 상담원 연결을 원하시면 0번을 눌러주세요. 0을 눌렀습니다. 현재 대기 순서는 27번째입니다. 27명. 저는 절망했습니다. 대기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따라라라 마이너스. 그 사이에도 휴대폰에는 문자가 왔습니다. 400만 원 출금. 500만 원 출금. 저는 다시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 380만 원. 새로 고침, 잔액 330만 원. 또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대기 순서는 15번째입니다. 대기 음악이 다시 흘렀습니다. 10분이 10년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은 채로 울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왜 이래? 새벽부터 무슨 소리야? 저는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여보, 우리 돈 없어졌어요. 뭐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보, 돈이 계속 빠져나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고객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드디어 상담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제 돈이 계속 빠져나가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객님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상담원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계좌번호를 말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객님, 최근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하신 적 있으신가요? 배송관리 앱, 어제 도시락 배송 확인 앱을. 그게 큐싱 사기입니다. 고객님,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돈은요? 돈은 찾을 수 있어요?
제 목소리는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담원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보겠지만 이미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즉시 계좌를 정지하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앱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잔액 210만 원. 210만 원, 3천만 원이 넘게 있던 돈이 200만 원만 남았습니다. 거의 3천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남편이 제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당신 뭐 한 거야? 그가 소리쳤습니다. 3천만 원이 없어졌잖아. 목소리가 집을 떠나갈 듯 했습니다. 여보, 나도 몰랐어. 봉사하는데 앱을 설치하래서. 봉사하다가 3천만 원을 날렸어? 남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당신은 맨날 남만 도와주고 남 걱정만 하고 정작 우리 집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미안해, 나도 몰랐어. 몰랐어? 내가 뭐라고 했어? 조심하라고 했잖아. 함부로 이상한 거 클릭하지 말라고 했잖아. 남편이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쿵 마이너스 화면에 금이 더 갔습니다. 30년 넘게 복지 일했으면서 이것도 구별 못해? 사기 피해자 상담했다면서?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사기 피해자들을 상담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의심하세요. 매일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돈이 돌아와? 3천만 원이 뭔지 알아? 우리 노후 자금이야. 퇴직금 중에 3분의 1이 날아간 거야. 남편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당신 믿고 있었는데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마이너스 문 닫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아침 7시쯤 큰딸 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여보세요?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간 짜증 섞인 민지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침부터 엄마가 큰일 났어. 뭔데요? 저는 어제 일을 설명했습니다. QR코드, 앱 설치, 3천만 원,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사기 당하신 거예요? 응. 3천만 원을요? 미안해, 민지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이상한 거 클릭하지 말라고. 특히 QR코드는 조심하라고. 나도 알아. 근데요? 엄마는 복지사셨잖아요. 이런 거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민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당하세요? 민지야. 아빠는 뭐래요? 아빠는 화내고 방에 들어가셨어. 당연하죠. 3천만 원이면 우리 집 1년 생활비예요. 민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빠듯해요. 도와드리기 힘들어요. 아니야, 도와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너한테 말하고 싶어서. 알겠어요. 근데 엄마 앞으로 조심하세요. 이번만이 아니에요. 이런 사기꾼들은 또 연락 올 거예요. 그래, 전화 끊을게요. 애들 학교 보내야 해서. 뚝 마이너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 준수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엄마, 준수야. 목이 메어 말이 안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우세요? 엄마가 사기당했어. 네. 무슨 사기요? 저는 다시 설명했습니다. 준수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지는 돈 이야기만 했는데 준수는 제 안부부터 물어봤습니다. 준수야, 엄마가 바보 같지? 아니에요. 엄마도 피해자예요. 요즘 사기 수법이 얼마나 교묘한데요. 근데 엄마가 복지사였잖아. 이런 거 잘 알아야 하는데. 엄마 전문가일수록 방심해요. 제가 회사에서 보안 교육 받았는데 오히려 경력자들이 더 많이 당한대요.
준수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엄마, 지금 경찰 신고는 하셨어요? 아직? 지금 바로 하세요. 저 점심시간에 전화 드릴게요. 고마워, 준수야. 전화를 끊고 경찰서 번호를 찾았습니다.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한번 오세요. 진술서 작성해야 합니다. 네. 오전 10시쯤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어디가? 회사 선배 만나고 온다. 무슨 선배? 돈 좀 빌려야지. 우리 생활비도 없잖아. 쾅 마이너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30년 넘게 복지사로 일했던 제가, 30년 넘게 사기 피해자들을 도왔던 제가, 정작 저는 가장 쉽게 당했습니다. 오후 2시에 경찰서에 갔습니다. 민원실 형광등이 너무 밝았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신가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자원봉사, 이지훈, QR코드, 앱 설치, 큐싱 사기네요. 요즘 많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많다고요? 네, 특히 어르신들 대상으로요. 주민센터나 구청 이름 사칭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그게 위로가 될까요? 아니었습니다. 돈 찾을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사기꾼들이 여러 계좌로 분산시키고 빠르게 해외로 빼돌리거든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한 가지 더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경찰관이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명단이 사기꾼들 사이에 공유됩니다. 돈 찾아준다고 또 전화 올 수 있어요. 절대 속지 마세요. 네, 진술서를 작성하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다녀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보, 경찰서 다녀왔어. 그래서? 돈 찾기는 어렵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차리려고 주방으로 갔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 밥 안 먹어. 그래도 먹어야지. 먹기 싫어. 남편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밥알이 모래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와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차려놔도 먹지 않고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준수만 가끔 전화해서 엄마 괜찮으세요? 물어봤습니다. 주민센터 봉사는 그만뒀습니다.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곳에서 당한 건데 집에만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보기 싫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영숙 선생님이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사이버 범죄 추적팀의 박민수라고 합니다. 선생님, 최근에 큐싱 사기 피해 입으셨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경찰서에서 공유된 피해자 명단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조직을 추적 중인데요. 그래요? 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선생님, 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요? 네, 저희 해커팀에서 사기꾼들 계좌를 추적했는데 아직 중국 계좌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럼 돌려받을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빨리 움직여야 해요. 24시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다시 이동해서 못 찾습니다. 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돈을 찾을 수 있다니 3천만 원을. 그럼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할 수 있고 가족들한테도 면목이 서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수료 명목으로 먼저 송금해야 합니다. 1,000만 원 정도요. 1,000만 원. 제 남은 통장 잔액은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생활비 통장까지 합쳐도 500만 원이 안 됐습니다. 1,000만 원이요? 저한테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선생님, 지금 안 하면 끝이에요. 이 기회 놓치면 영영 못 찾아요. 저희도 제 팀장한테 부탁해서 겨우 추적한 거예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선생님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피해자들은 이미 포기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경찰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돈 찾아준다고 또 전화 올 수 있어요. 절대 속지 마세요. 하지만 이 사람은 사이버 범죄 추적팀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이버 범죄 추적팀인지 확인할 수 있죠? 제가 지금 공문 보내드릴게요. 문자로요.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사이버 범죄 추적팀 공문이라는 제목으로 파일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그럴듯한 공문 양식이었습니다. 로고도 있고 직인도 찍혀 있었습니다. 확인하셨죠? 네. 그럼 빨리 결정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000만 원을 찾으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제게는 500만 원도 없다. 선생님, 가족분들한테 빌리세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그 말에 결심했습니다. 비상금 통장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모르는 30년간 조금씩 모은 500만 원, 생활비 통장에서 500만 원 더 빼면 1,000만 원이 됩니다. 알겠어요. 보낼게요. 잘 결정하셨습니다. 계좌번호 보내드릴게요. 문자로 계좌번호가 왔습니다. 저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비상금 통장에서 5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생활비 통장에서 5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돈을 찾을 수 있다면 계좌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금액 1,000만 원. 송금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5초간 멈췄습니다. 머릿속에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준수의 목소리 엄마 조심하세요. 경찰의 목소리 절대 속지 마세요. 하지만 박민수의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지금 안 하면 끝이에요. 가족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발 찾게 해주세요. 눈을 감고 눌렀습니다. 통 마이너스.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또 실수한 걸까? 선생님 확인했습니다. 곧 연락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 2시간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서 다시 걸었습니다.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꺼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또 철렁했습니다. 3시간, 4시간 계속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 당했어.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1,000만 원, 30년간 모은 비상금, 다음 달 생활비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총 4,000만 원을 잃었습니다. 퇴직금의 거의 절반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통장 정리를 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여보, 서재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생활비 통장에서 500만 원이 빠졌는데? 저는 주방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또 뭐 한 거야?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대답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당한 거야? 도대체 몇 번을 당하는 거냐고? 남편이 손에 든 통장을 집어던졌습니다. 탁자 위 물건들을 쓸어버렸습니다. 와르르 마이너스. 꽃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물이 마루에 쏟아졌습니다. 여보, 미안해. 돈 찾아준다고 해서. 돈 찾아준다고? 그게 또 사기란 말이야. 경찰이 뭐라고 했어? 대답 못해? 경찰이 조심하라고 했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 4,000만 원이 날아갔어. 퇴직금 반이야. 반.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바닥만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마루 바닥에 동그란 자국이 생겼습니다. 나 이제 못 살겠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하고는 더 이상 못 살아.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이혼하자. 세상이 멈췄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야 알겠어. 당신은 변하지 않아. 맨날 남만 걱정하고 정작 가족은 뒷전이야. 아니야, 나는. 됐어. 나 며칠 생각 좀 할게. 그동안 당신 나가 있어. 어디로? 어디든 일단 나가 있어. 당신 얼굴 보기 싫어.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울었습니다. 1시간 후 저는 가방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통장. 통장에는 이제 15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방문 앞에 섰습니다. 여보, 나 나갈게. 대답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민지 집? 아니, 민지는 저를 원하지 않습니다. 준수 집? 준수는 원룸에서 혼자 삽니다. 결국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근처 고시원을 찾았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이었습니다. 방을 얻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침대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62해를 살아왔는데 30년 넘게 복지사로 일했는데 이제 고시원에서 혼자 앉아 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영숙 선생님이십니까? 또 다른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금융감독원입니다. 선생님, 계좌가 추가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큐싱 사기단이 선생님 계좌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긴급하게 자금 이동이 필요합니다. 경찰 말이 맞았습니다. 피해자 명단이 공유됐습니다. 아내, 제가 말했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안 하시면. 됐어. 나 이제 속지 않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끊었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꺼버렸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금이 가 있었습니다. 제 마음처럼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준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준수야, 엄마 집 나왔어. 네. 왜요? 아빠가 이혼하자고 했어. 전화기 너머로 준수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고시원, 주소 보내주세요. 제가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주소 보내주세요. 저는 주소를 보냈습니다. 1시간 후 준수가 왔습니다. 문을 열어주니 준수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그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수야, 엄마가 바보 같지? 아니에요. 엄마는 착해서 그래요. 착한 게 죄야. 아니에요. 준수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 며칠만 여기 계세요. 제가 아빠 설득할게요. 준수야, 고마워. 준수는 편의점에서 컵라면이랑 만두를 사다 줬습니다. 엄마, 드세요. 고마워. 준수가 간 후 저는 혼자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국물에 떨어졌습니다. 밤 11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문자였습니다. 선생님, 저 박민수예요. 죄송합니다. 저도 사기당했어요. 제가 속아서 선생님한테 피해드렸어요. 뭐라고? 이것도 사기일까? 더 이상 모르겠습니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고시원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컵라면만 먹었습니다. 준수가 매일 전화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아는 번호였습니다. 주민센터였습니다. 김영숙 선생님? 네, 저 주민센터 담당자 이수진입니다. 혹시 요즘 괜찮으세요? 봉사 안 나오셔서요. 제가 사고가 좀 있어서요. 무슨 사고요? 혹시 도와드릴 일 있으세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제 안부를 물어봐 주니까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나오세요. 다들 걱정하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숨어 있는 게 답일까? 나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고시원 복도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낯선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영숙 선생님이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김춘자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도시락 배달해 주시던 분이에요. 춘자 할머니, 기억났습니다. 혼자 사시는 80대 할머니였습니다. 아, 할머니, 어떻게 제 번호를? 주민센터에서 받았어요, 저. 선생님한테 꼭 할 말이 있어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도 당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도 큐싱 사기요? 네, 석 달 전에요. 2천만 원,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선생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혼자서는 못 견디겠어요. 그 목소리에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어디 계세요? 집에요. 혼자. 지금 갈게요. 주소 알려주세요. 춘자 할머니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저는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빨리 가주세요. 기사가 이상하게 저를 봤습니다. 30분 후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빌라 3층이었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헐떡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저 김춘자 할머니 아는 사람인데요. 혹시 할머니 계세요? 아까 집에 계시던데요. 근데 요즘 이상하더라고요. 밤마다 오시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 좀 열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관리실에 전화할게요. 10분 후 관리소장이 열쇠를 들고 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에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침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춘자 할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는 빈 수면제통이 굴러다녔습니다. 소주병도 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달려가서 할머니를 흔들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안 돼. 관리소장이 119에 전화했습니다. 삐뽀 마이너스. 구급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올라왔습니다. 춘자 할머니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같이 가실래요? 네, 구급차 안에서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할머니, 버텨요. 제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발. 30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세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랐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거예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위 세척하고 있습니다. 한두 시간 후면 깨어날 거예요. 감사합니다. 의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시네요. 그 말에 울음이 터졌습니다. 2시간 후 춘자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할머니,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왜 살렸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살아서 뭐해요? 돈도 없고 가족도 날 원망하고. 할머니가 흐느꼈습니다. 큰딸이 요양원 보낸대요. 정신 나갔다고 명절에도 빈손으로 가야 했어요. 손주들 용돈도 못 줘요. 저도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저도 가족한테 짐이에요. 남편은 이혼하자고 했고 집도 나왔어요. 선생님도요? 네, 저도 4천만 원 날렸어요. 할머니보다 더 많이요. 우리는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우리 죽으면 안 돼요. 왜요? 우리가 죽으면 사기꾼들만 좋아해요. 우리가 살아야 다른 사람들도 구할 수 있어요. 춘자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초점 없던 눈에 작은 빛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네, 같이 해요.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틀 후 춘자 할머니가 퇴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모시고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담당자 이수진 씨가 놀라며 반겼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괜찮으세요? 네, 이제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큐싱 사기, 이지훈, 4천만 원. 이수진 씨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이지훈이라는 사람이 저희 주민센터 정식 봉사자가 아니었어요. 네. 무단으로 들어와서 활동했던 거예요. 저희가 뒤늦게 알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다른 봉사자들도? 네,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춘자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도 저를 봤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해요. 그날부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웠겠죠. 저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제가 먼저 고백했습니다. 저는 김영숙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피해자예요. 4천만 원 날렸어요. 그러자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정말요? 선생님도요? 네, 부끄럽지만 사실이에요. 혹시 선생님도? 저도요. 1,500만 원. 이렇게 1명, 2명 찾아냈습니다. 일주일 만에 15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60대 이상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주민센터 작은 회의실에서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할게요. 저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김영숙입니다. 30년 넘게 복지사로 일했고 작년에 퇴직했어요. 저는 사기 피해자를 상담하는 일을 했었는데 정작 제가 당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천만 원을 잃었고 남편한테 이혼 통보받았고 지금은 고시원에서 살고 있어요. 한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당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사기꾼이 나쁜 거예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우리 함께 싸워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그날 밤 저는 고시원 방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30년 복지사 경력이 있습니다. 사례 관리를 수백 건 했습니다. 패턴 분석도 했습니다. 이제 그 경력을 사용할 때입니다. 책상 위에 숫자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훈이 알려준 계좌들, 제가 송금한 계좌들, 다른 피해자들이 송금한 계좌들 모두 적었습니다. 패턴을 찾았습니다. 거래 시간이 새벽 2시, 5시, 8시, 정확히 3시간 간격이었습니다. 금액은 50만 원, 100만 원 단위로 반복됐습니다. 계좌번호 끝자리를 봤습니다. 12만 3,451, 12만 3,452, 12만 3,453, 12만 3,454 연속됐습니다. 이건 자동 생성이야.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야. 30년 경력이 말해주었습니다. 거래 은행도 특정 지방 소재 은행들이었습니다. 여기가 아지트 근처일 거야. 노트에 지도를 그렸습니다. 범위가 좁혀졌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 갔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뭔가요? 계좌 패턴 분석입니다. 거래 시간, 금액, 번호, 은행 지점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전문가 수준인데요? 저 30년 넘게 복지 일했어요. 사례 관리하면서 사기 거래 패턴 많이 봤거든요. 형사가 꼼꼼히 봤습니다. 이거면 추적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형사가 동료들을 불렀습니다. 회의실에서 브리핑했습니다. 제가 패턴을 설명했습니다. 춘자 할머니가 추가 정보를 보충했습니다. 이 패턴으로 아지트 추적 가능해요. 하지만 시간이 걸려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더 빠른 방법은 미끼 작전입니다. 사기꾼을 직접 유인하는 거죠. 어떻게요? 김영숙 씨가 다시 연락하는 척하는 겁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요? 네, 위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건 제가 끝내야 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준비하겠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경찰들이 곳곳에 평범한 손님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시켰습니다. 마시지는 못했습니다. 30분 후 입구에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이지훈이었습니다. 여전히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 혹시 저한테 연락하신 거 돈 때문이에요? 응, 추가로 투자 상담받고 싶어서.
이지훈이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래요? 지난번 돈은 어떻게 됐나요? 그게 조금 복잡해졌어. 그래도 지훈 씨 믿어. 이지훈이 저를 유심히 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때 이지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경찰 한 명이 무전기를 만지작거리는 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죄송한데 저 화장실 좀... 이지훈이 일어났습니다. 지훈 씨,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그랬어? 10년 전 일 때문에? 이지훈이 멈췄습니다. 선생님, 혹시 20년 전 기억나세요? 뭐? 제 아버지요. 선생님한테 대출 신청하러 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일할 때 한 중년 남자가 긴급 생계비 대출을 신청하러 왔었습니다. 서류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규정대로 거절했습니다. 강씨집. 그분이 지훈 씨 아버지였어? 네, 선생님이 대출 거절하셨죠. 그래서 우리 집이 망했어요. 이지훈의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섞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후 석 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지훈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규정을 따라야 했어. 규정. 이지훈이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규정 때문에 망했어요. 어머니도 우울증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복지관에서 일하다가 또 선생님 손에 잘렸죠. 그때 횡령 사건. 네, 저 안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조사하셨고 결국 전 쫓겨났어요. 이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생님은 규정대로 하셨겠죠. 하지만 전 선생님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어요. 경찰들이 일어났습니다. 강지훈 씨 체포합니다. 사방에서 다가왔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사기, 공갈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지훈이 끌려가며 저를 봤습니다. 선생님 잘못 아니에요. 선생님은 그냥 규정대로 하신 거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규정이, 그 시스템이 사람을 죽였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지훈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선생님도 피해자예요. 저도 피해자고, 우리 모두 이 시스템의 피해자예요. 이지훈이 끌려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은 채로 울었습니다.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 선생님 덕분에 조직원 5명 더 검거했어요. 돈은요? 일부 회수 가능합니다. 압류된 계좌에서 1,500만 원 정도, 전부는 아니지만 희망이었습니다. 카페 밖에 나가니 춘자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수도 왔습니다. 엄마, 준수가 저를 안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춘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모두 구원받았어요. 한 달 후 구청 회의실에서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디지털 안전 명예감독관. 구청장이 직접 수여했습니다. 김영숙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복지 분야 사기 예방 교육.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5개 경로당을 돌며 강의했습니다. 첫 강의 날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춘자 할머니가 보조 강사로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숙입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복지사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큐싱 사기로 4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복지사가 어떻게 당해요? 한 분이 물었습니다. 네, 저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와달라는 말을 거절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지훈과의 만남, QR코드 클릭, 3천만 원 증발, 2차 사기로 1,000만 원 더, 3차 시도, 가족 해체, 고시원 생활, 춘자 할머니 자살 시도, 경찰 협조, 검거, 모든 것을 저는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똑같은 실수를 여러분이 하지 않도록 도울 겁니다. 강의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QR코드는 공공기관이라도 함부로 찍지 마세요. 앱 설치 요구하면 일단 의심하세요. 돈 찾아준다는 전화는 100% 사기예요.
금융감독원은 절대 전화로 돈 이체 안 시켜요. 봉사자라도 신원 확인하세요. 도와달라는 말에도 확인이 필요해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작년에 1,000만 원 날렸어요. 아무한테도 말 못했는데 괜찮아요. 이제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할머니를 안아줬습니다. 그날 저녁 준수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만나자고 하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집으로 오래요. 다음 날 2달 만에 집에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응.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앉아. 저는 남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당신 텔레비전에 나오던데 봤어? 응, 강의하는 거.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뭐? 내가 너무 심했어. 당신도 피해자인데 이혼하자고 하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저렇게 강한 사람인 줄 몰랐어.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미안해, 여보. 돌아올래? 응, 우리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재정을 정리했습니다. 원래 잔액에서 사기로 잃은 돈을 빼고 회수한 돈을 더하니 남은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만했습니다. 강의료로 월 80만 원, 남편 연금 150만 원, 준수 지원 50만 원, 월 280만 원으로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민지도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때 너무 차갑게 대해서. 괜찮아. 민지야. 엄마 존경해요. 강의 영상 봤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10개 경로당으로 확대됐습니다. 수강생이 200명을 넘었습니다. 잠재적 피해자 수백 명을 구한 거였습니다. 어느 날 강의가 끝나고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어제 그런 전화 왔는데 끊었어요. 잘하셨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춘자 할머니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또 한 명 구했네요. 저녁 남편과 손잡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날 다시 받아줘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야말로 당신이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 몰랐어. 강한 게 아니야. 그냥 포기하지 않은 거지. 준수가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민지도 전화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63을 살았습니다. 30년은 복지사로, 30년은 가족을 위해,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 김영숙은 강합니다. 넘어졌지만 일어섰습니다. 상처받았지만 치유했습니다. 잃었지만 더 많은 걸 얻었습니다. 석양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